하고 싶은 MC 이혜솔입니다. 오늘 첫 인사를 드리게 됐네요. 제가 첫 번째 시간 저희 공공 일자리를 잡아라라는 프로그램으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열심히 땀을 흘리시면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우리의 취준생 여러분들, 그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요. 궁금한 점들이 생기실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 그곳에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 수 있을까? 그중에서도 공공기관 취업 궁금하시죠? 그래서 특히 이 공공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제가 나주로 달려왔습니다. 배로 유명한 나주. 이곳에 또 유명한 게 있습니다. 바로 한국전력공사인데요. 이곳에 계시는 인사 담당자 분과 채용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요. 따끈따끈하게 갓 신입사원이 되신 분과 함께 또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한전 인사 담당자 분과 신입사원분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많은 취준생분들이 알고는 계시겠지만 이 한전 어떤 곳인지 자세히 이야기를 듣고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전 어떤 곳입니까, 부장님? 예, 한전은 저희가 전원개발 촉진하고 국내 전력 수급 안정 그리고 국민 경제 발전을 기여를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라서 설립된 공기업입니다. 설립 목적에 따라 전원 개발의 발전, 송전, 배전, 그리고 이와 관련 영업, 그리고 해외 사업, 또 부동산 활용 사업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그럼 저희가 이 한국전력공사를 언제부터 알게 됐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언제 설립이 돼서 그 역사들이 어떤지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예, 한전의 역사 꽤 오래됐는데요. 네. 저기 1898년 1월 달에 그 당시 조선 황실의 자금으로 한성전기 주식회사가 모태입니다. 그 당시에 한성전기 회사가 이후에 경성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한국전력 공사로 이렇게 해주고요. 지금까지 한 118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최고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그 당시에 설립된 해가 1월 26일인데 1월 26일이 이제 저희 한전사 창립 기념일이 와, 그 100여 년이 넘는 기업, 우리 채원 씨는 신입사원이신데 네. 6개월이 됐기 때문에 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역사를 좀 알고 계셨나요? 제가 역사를 연수원 때 많이 배우긴 했는데 부장님이 이렇게 설명 다시 해주시니까 다시 떠오르면서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이분이 왜 뽑혔는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이 순간순간 면접 대비처럼 잘 넘어가고 계신데요. 뭐 한국전력공사가 어떤 일을 해오고 역사가 어떻고 이런 건 아는데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하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국내외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저희가 한전 한국전력공사가 저희가 전통적인 사업으로는 저희가 발전자회사가 있습니다. 발전자회사에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발전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사게 되면 그 산 전기를 이제 송전 배전망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또는 사무실, 공장에 이렇게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기준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신에너지 사업이라 해가지고 ESS, 태양광, 풍력 등 이런 크린 에너지하고 ICT 융합 이렇게 전력망을 활용해서 앞으로 더 스마트 에너지 회사로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는 저희가 이제 UAE에 원전 사업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8개 지사 16개 현지 법인을 또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총 19개 국가에서 33개 프로젝트를 좀 진행 중에 있는 글로벌 에너지기입니다. 특히 저희가 뉴욕 증권거래소에 우리 회사 주식이 상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전 캐코 브랜드가 굉장히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걸로
소문나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배경 지식들이 오늘 되는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취업 준비생이 아니더라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한국전력공사가 단순히 우리나라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글로벌한 기업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알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주력 사업은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에너지 이런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 서비스 회사라는 도약하기 위해서 네. 사업 영역을 이제 에너지 신산업 분야인 에너지 관리 시스템 즉 EMS, 전기 자동차, ESS 등 네네. 클린 에너지하고 그리고 클린 ICT 융합 전력망 서비스를 이제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우리 신입사원이 네. 정말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망울이 초롱초롱한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준비하실 때 아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는 한전의 슬로건이라던가 핵심 가치가 이런 것 같더라 들어오니까 느껴지는 것들이 있던가요? 네, 공식적으로 알려진 저희 회사의 슬로건은 스마트 에너지 크리에이터 캡코라는 슬로건이 오, 있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아까 저희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 회사는 최근에 5월 25일에 발표된 포브즈지 100대 기업에 선정되는 등 네. 많은 다양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부장님, 혹시 저희 오늘 방송한다고 신입사원분하고 합숙훈련 하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데 사실 이게 저희가 질문지를 미리 드린 게 아니거든요. 근데 신입사원들이 이렇게 모두 잘 알고 있나 봐요, 한전에 대해서. 예, 최근에 저희가 미국의 포춘지에서 선정한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0대 기업에 네. 전력 회사로서는 세계 1위죠. 1위 네네. 됐고 국내에서는 삼성전자하고 한전만 이렇게 100대 기업에 들어간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전 직원들이 예.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알 수밖에 없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재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업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기업 문화가 또 좋기 때문일 것 같아요. 기업 문화 혹시 특징이 있을까요? 저희 기업 문화라 하면요. 네. 저희가 이제 매년 저희 사장님께서 이제 경영화두를 매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네. 올해는 경영화두가 일신월입니다. 아마 뒤에 보시면 일신월. 저쪽에 보이나요? 멀리 있군요. 일신 네. 저기 있는데 일신월이 즉 날이 갈수록 매일 새로워진다라는 그런 매일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바탕으로 소통과 융합의 스마트 그리고 정직하고 깨끗한 클린 배려와 행복의 카인드라는 조직 문화 핵심 키워드를 업무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즘의 트렌드에 굉장히 걸맞는 매일 새로워지고 매달 새로워지고 네. 이게 굉장히 잘 적합하게 맞는 것 같은데 이 한전에 들어오고 싶은 취업 준비생이 많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인재일까라는 것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한전에서 추구하는 이 사람만은 꼭 뽑고 싶다라는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저희 한전의 전체적인 인재상은 글로벌 파이니어라는 인재 구현 모토가 있습니다. 거기서 4가지 인재상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통섭형 인재라 해가지고 융합하고 하는 통섭형 인재 그리고 이제 자기보다 단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기업가형 인재 그리고 가치 창조형 인재 그리고 도전적 인재 이렇게 네 가지 인재상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4가지에 좀 걸맞는다 싶으면 좀 한국전력공사에 취업의 문을 두드려봐도 좋겠다 하실 텐데 그렇다면 우리 채원 씨는 이 4가지 인재상에 어느 정도 내가 걸맞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미 되셨으니까. 네, 오늘 부장님 앞이라서 많이 작아지는 거 아니죠? 오늘 부장님과는 그냥 남이다 생각하시고 방송하시면 돼요. 이미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네. 그런 소양을 기르려고 꾸준히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갖는 것이 채원 씨 자꾸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면 우리 곤란해요. 정말이신 거죠? 네, 그런 잠재성을 네네. 가장 큰 가치로 보시는 것을 의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채원 씨도 그렇기 때문에 뽑히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는지 우리 라이브 네티즌 분들과 소통을 좀 해보고요.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이 한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나 봐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채용을 할 수 있을까요? 사무직을 뽑으시나요? 생산직 모집하시나요? 이거 다 보면 취업이 될 수 있을까요? 신입사원 너 너무 부럽다 라고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많은 분들이 취업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다음 코너로 빨리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는 본격적으로 취업 이야기를 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먼저 공공기관 취업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부서, 직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저희 한전은 저희가 전국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요. 네. 본사 사업사로 보면 되는데 본사는 저희 나주에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네네. 1,500명 정도 내려와 있는데 8개 본부, 35개처, 130개 부서가 있고요. 오, 네. 사업소는 저기 전국에 268개 사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해외에도 8개 지사, 16개 현지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총인은 한 2만 명 정도 전국 해외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부서와 직무 소개를 좀 들어봤는데 채용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신 정보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요. 공개 채용, 수시 채용을 하시던데 이 공개 채용, 수시 채용 정보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세요. 예, 저희 한전은 사실은 공개 채용, 정규직 채용은 모두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 채용으로? 예, 수시 채용은 간혹 저희가 이제 전문직이나 계약 직원들 공석 채울 때 이제 세우는 거고요. 대부분 다 공개 채용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도 많으실 것 같고 도대체 경쟁률은 어느 정도 될까 정말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는데 이 부분도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 경쟁률이라는 게요. 네. 뽑는 인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직군이라든지 다양하기 때문에 상하방 또 시기도 다르고 이게 굉장히 특정 경쟁률을 말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사실 뭐 작게 뽑으면 그만큼 또 경쟁률이 뭐 이렇게 굉장히 높게 나오고 뭐 네네. 이렇게 뭐 100대 이상 되기도 하고 또 뭐 또 한 50대 뭐 이상 되기도 하고 이렇게 뭐 편차가 심합니다. 뭐 경쟁률 상관없이 열심히 준비하시면 이렇게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채용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채팅창에 많은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 넘어갈까 해요. 어떤 분이 정보통신공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한전 입사를 꿈꾸고 있는데요. 한전 입사에 중요한 길잡이가 될 만한 경험이나 자격증이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여쭤보셨네요. 전공이 뭐 정보통신인데요. 아마 통신 쪽에 저희가 통신직군도 뽑고 있습니다. 통신직군에는 뭐 기사 관련 자격증이나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저희가 입사할 때 조금 이따 뭐 자세히 말씀드릴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소한 입사할 때 요구 조건은 영어 토익 점수 700점 이외에는 다 가점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력이 되면은 정보통신 관련된 자격증을 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그동안 학교 전공 관계없이 또 다른 뭐 송변전 이쪽에 전기 쪽에 하고 싶다면 그 자격증 따면 됩니다. 따가지고 한전에 입사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에서 좀 넘어가서요.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채용 절차를 살짝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1차의 서류 전형에서는 저희가 기본 의학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본 의학이 토익 700점 이상이면 누구나 다 응시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 분야의 기술직 같은 경우는 관련 자격증에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NCS형 직무 능력 기반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작성하셔서 이렇게 서류 전형을 내시면 서류 전형에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가점에 한국사, 한국어, PC 이렇게 토픽 외국어 능력이 있는데요. 저희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홈페이지에 나와 있겠지만 이런 가점을 기준해서 이렇게 서류 전형을 이제 이렇게 컷을 이제 두고 있고요. 두 번째 2차는 직무 능력 검사입니다. 직무 능력 검사는
그 필기시험이죠. 과거에 적성검사는 저희는 없었었습니다. 3년 전에요. 없어졌고 직무능력 검사를 해서 최근에 저희가 NCS형 직무에 맞는 그 직무 우리 한전과 많이 관련된 그런 그 지문들이 객관식 지문 문제입니다. 총 한 95문제를 갖다 80분에 걸쳐서 이제 진행되는 그런 필기시험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기로 과거에 적성검사 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적성검사와 다른 거는 이제 적성검사는 그 맥락 없이 그냥 IQ 테스트, 의 능력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다 한전하고 관련된 한전과 관련된 맥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이제 이런 기초 능력 이런 걸 이제 이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3차의 이제 직무 면접 인성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무 면접은 전공 면접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전공 시험 대신에 구두로 이렇게 3인 저희가 면접원이 한 4분 정도로서 이제 세 분씩 들어와서 면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진 면접에서 인성 검사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때는 아침 처음에 1차에 줬던 그 서류 전형에서 제출했던 그 직무능력 기반 자기소개서를 기준으로 이렇게 면접위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4단계에 걸쳐서 하고 최종적으로 신체 검사, 신원조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입사 확정되는 겁니다. 사실 앞 단계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렇게 4차 직무평가 면접까지 마쳤지만 신체 검사에서도 괜히 떨렸을 것 같은데 채원 씨가 이 단계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채용 절차 다 통과를 하셨으니까 이 단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1차 서류 전형에서 본인이 쓰시는 자소서 내용이 나중에 결국에 3차나 4차 면접 때 활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서류 전형에서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내 질문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서류 전형을 꼼꼼히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소서를 처음부터 꼼꼼히 쓰는 게 또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게 면접에서 도움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면접에서는 또 어떤 것들을 요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부장님.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면접에는 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면접에서는 지원자의 실무 능력, 아까 전공 시험 대신에 이제 이런 실무 능력, 전공 지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묻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실무자들이 직접 평가를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2차 경영진 면접은 아까 우리 저희들이 요즘은 굉장히 인성적인 태도, 굉장히 그런 게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아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이제 조직에서 융합과 그런 다 멤버들과의 그런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성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인성에 대한 특성을 주로 평가하는데 외부의 인성 전문가와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구조화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채원 씨도 선배님이시니까 이렇게 준비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라기보다는 이렇게 해보니까요 됐습니다. 힘내십시오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마지막 경영진 면접에서의 팁을 좀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에서는 자기의 아는 거를 뽐내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좀 진실된 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밝은 태도, 그리고 좀 로열티를 강조하시는 그러한 답변을 하시는 게 저희 경영진들께서 좋게 보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제가 이제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좀 너그러이 넘어가 주시는 면접장 분위기가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예의 바르게 임하시고 좀 이렇게 많이 튀지는 않는 게 저희 회사에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부장님 그러면 채원 씨의 면접 현장이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구체적으로는 개인한테는 워낙 기억이 많으니까요. 나고요. 이래서 붙었을 거라는 예상은 하시나요? 이 정도의 이 정도의 답변 능력을 봐서는 충분히 굉장히 잘하고 있죠. 경쟁력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공기업과 함께하는 고품격 양방향 커뮤니케이션 청년 일자리 취업 맞춤 정보 오픈 방송 공공 일자리를 잡아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초가 넘었네요. 제가 봤을 때 5초 넘었습니다.
어떻게 취업을 하셨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에요. 자, 첫 번째 질문. 도대체 언제부터 근무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2015년 12월 28일에 입사하였고 발령은 올해 1월 18일 날 올해. 네, 발령이 나서 지금은 현재 지사에서, 본사는 아니고요,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취업이 되셨어요. 네. 일단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도대체 들어가고 싶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준비를 해서 들어가게 되신 거예요? 예, 저는 사실 조금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1차 전형에서 저희가 서류를 면제해주는 자격증 중에 하나를 취득을 하여서 1차 전형을 면제를 받고 2차 전형부터 이제 스터디를 꾸려서 공부를 차근차근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네네. NCS 문제들을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방법은 이제 제가 혼자 하지 않고 친구들과 같이 스터디를 꾸려서 시간을 재고 모의고사를 항상 풀고 틀림 유형을 항상 체크하면서 좀 저의 NCS 그 직무 NCS형 문제 이제 풀이력을 좀 늘렸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점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터디를 예. 통해서 같이 공부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하셨는데 네. 전 사실 친구들하고 모이면 놀기 바빠요. 집중력이 상당하신가 봐요. 그래서 이제 네. 같이 아는 친구들 말고 타 학교 친구들과 같이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네. 면제되는 자격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자격증이길래 통과하신 거예요? 저는 미국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공부를 잘했군요. 아닙니다. 그냥 좀 어떻게 노력을 해서 취득을 한 후에 한전에서 인정해주는 자격증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어서 네네. 반가운 마음으로 한전에 안 그래도 올인을 한전에 가고 했습니다. 싶었는데 네. 내가 이게 또 있어? 당장 지원해야지라고 네. 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면제되는 자격증들이 좀 있나 봐요. 예, 저희가 그 1차 서류 면제하는 자격증이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겠지만 8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8가지. 예. 보시면은 뭐 좀 그 한시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요. 네네. 그만큼 저희 그런 문제들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 저희가 그 공인회계사라든지 그 AICP라든지 CFA라든지 뭐 이렇게 이런 자격증이 좀 있는데요. 그런 없더라도 이런 자격증 없더라도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 700점이 넘고 아까 한국어 상급, 한국사 상급, PC 그리고 아까 그 토익 스피킹 이렇게 자격이 있으면 충분히 누구나 다 서류 통과는 가능할 걸 봅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다고 하면은 도움은 되겠지만 꼭 그것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부하던 것들이 있으면은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충분히 할수 말씀이신 있습니다. 거죠. 예.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회상해 보면은 뭐 추억일 수도 있지만 힘들었던 시기, 서글펐던 시기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나나요?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어떤 게 있죠? 저는 일단 서류 전형에서 탈락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격증이 다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군요. 하반기에 60여 개 정도 서류를 썼고 그중에서 통과된 게 몇 손가락 안 될 정도로 저도 많은 서류 탈락을 했고 서류에 통과를 하고 나서도 또 인적성이랑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통과하고 나서 막 부푼 마음으로 네. 이제 나 정말 그 회사에 입사하는 거야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인정성에서 떨어지면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죠. 네. 다 된 줄 알았는데. 그럴 때 이제 잠을 자는데 눈물이 약간 베개를 적시는 그런 모든 취준생이 지금 울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잠이 잘 안 오죠. 그렇죠. 그때 서러웠고 뭐 동생이 이제 누나 됐어 이렇게 군대에서 힘들게 연락이 왔어요. 가족들이 더 그런 말을 많이 물어봐요. 정말 궁금한 마음에 네네. 페이스북으로 힘들게 연락이 왔어요. 쪽지로. 근데 안 됐다고 했을 때 그 좀, 실망감. 네, 그랬을 때 좀 물론 지금은 다 추억이지만 그 시기를 겪고 있는 취준생들분께서는 그게 나만의 일이 아니다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취업한 선배님께서도
나만의 일이 아니라 나도 겪었던 일이라고 말해주니까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신사업을 통해서 신입사원이 전하는 취업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우리 취준생들에게 힘이 될 만한 나는 준비할 때 이런 게 힘들어서 이 노래를 들으니까 좀 힐링이 됐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우리 취준생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좀 들을 수 있을 만한 힐링송? 네, 세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세 가지나, 네. 첫 번째는 유재석과 이적의 말하는 대로라는 좋죠. 명곡이죠. 노래가 좀 많이 힐링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정인이 부른 오르막길. 오르막길.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옛날 노래죠. SES의 달리기. 나이가 나옵니다. SES 달리기까지. 그럼 이 중에서 혹시 뭐 즐겨 부르던 노래가 있어서 힐링이 됐던 거예요? 제가 몰고 가는 게 보이죠? 부르게 하려고. 지겨운가요? 힘든가요? 숨이 턱까지 찼나요? 할 순 없죠. 어차피 시작돼 버린 것은 쏟아지는 햇살 속에 이미 발산 말라와도 할 수 없죠. 장미하게 멈춰설 순 없으니 단 한 가지 약속은 틀림없이 끝이 있다는 것. 끝난 뒤에 지겨울 만큼 오랫동안 쉴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공사에 대해서 잘 알게 된 시간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방송을 계기로 더 많은 분들께 이 말씀은 꼭 전해주고 싶다 하는 말로 우리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오늘 이 자리 이렇게 한전을 소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너무 좋고요. 그 많은 여러분들 요즘 정년 실업이다 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만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본인이 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꾸준하게 끝까지 밀고 나가시면 언젠가는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준비를 조금 전에 우리가 옆에 재영 씨가 이야기했는데 네. 다 준비하는 사람, 철저히 준비하는 사람만큼 어떤 것도 아무리 좋은 스펙도 이길 수 없습니다. 최고의 준비하고 하면은 언제나 기회는 오게 돼 있습니다. 하여튼 뭐 여러분들 꾸준하게 끊임없이 도전 정신하고 언젠가는 여러분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우리 채원 씨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하셨으니까 좀 제가 우려했던 부분을 해소해드리는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네. 간혹 사람들이 공기업에 입사를 하면 사기업보다 좀 정체된 삶을 살 수도 있다, 좀 지루할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양한 기회가 열려 있고요. 빅스코 2016 그런 것도 저희가 서포터즈로 신입사원에 참여를 하거든요. 글로벌 챌린지나 다양한 직무교육 이런 것들이 많이 기회가 있으니까 사기업만큼이나 좀 더 열정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기회들을 입사하셔서 꼭 찾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입사하셔서 이 꿈을 또 이 안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공공기관을 희망하시는 취준생 여러분,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은 저희가 힘차게 구호로 외치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을 찾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 화이팅!